아, 성호 씨가 하기로? 방청석 질문 이런 거 받아야 되나? 오늘 최다 관계, 최다. 최다 관계가 아니에요. 저 사진 보니까 안에 조금만 오늘 사회자 받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많이 온 겁니다, 진짜. 오늘 사회자는 어쩔 수 없이 땜빵입니다, 땜빵. 사회자가 지금 아픈 단계로 지금. 계속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아, 왜 그러세요? 영훈한테 혼나셔서. 같이 가셔가지고. 혼난 적이 있으신 분들은 저런 반응을 보이는. 까칠한 게 영훈 씨 매력이라서. 그 여기 방송하기 누르면 어떻게 돼요? 누르면 바로 하는 거죠. 이게 좀 보이는 건 좀 그렇다. 그치? 적어야 되겠다. 시작하죠? 분양 가격 나오고. 그러면 시작을 해요? 네. 아, 그러면 합니다. 3, 2, 1. 네, 강남역 앞을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곳 삼성 앞에서 오늘로써 563일째 농성 중에 있는 반올림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LCD 공장에서 일하다가 79분의 노동자가 백혈병 등 직업병으로 사망을 했고 230여 명의 피해 노동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제대로 사과하고 제대로 보상하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이렇게 이어 말하기를 통해서 저희의 문제도 알리고 또 세상을 향해서 또 삼성을 향해서 직업병 문제 해결도 촉구하고 또 사회적인 문제 해결도 촉구하는 자리를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어 말하기 손님으로는요, 지난 우리가 가을과 겨울, 봄, 이 시간을 지나는 동안 아주 커다란 일들이 있었어요. 광장의 함성이 정말 뜨거웠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박근혜가 구속이 되고, 이재용도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 일을 앞장서서 했었던 분 중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퇴진행동 재벌특위장을 맡아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했던 김태현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딱 보면 이렇게 순하신 분이 네, 퇴진행동의 얘기 처음 들으셨을 것 같은데. 재벌 구속특위장을 맡으셔서 네, 활동을 해오셨는데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갑자기. 네. 아, 네. 아. 너무 무리한 발언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회자 놀리면 안 되는데, 제가 사회를 잘 못 보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퇴진행동 재벌 구속특위 활동을 하셨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재벌 사내 유보금 환수운동본부라는 게 있고 그 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첫 그 질문은 자기소개를 잘 해달라. 네, 그냥 어디에서 활동하는 누굽니다. 제가 했으니까요. 일단은 퇴진행동 재벌구속특위 활동이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를 통해서 이제 자기소개가 좀 대신 좀 될 것 같은데요. 그 활동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순하게 생긴 사람이 재벌 총수 구속을 위하여 그 특위장을 맡고 했는데 작년에 이제 그 국정농단 터지고 나서 11월 달에죠. 11월 달에 한 11월 20일쯤인가 검찰이 한 며칠간 재벌 총수들 비공개로 소환해가지고 조사하고 난 다음에 발표를 했잖아요. 박근혜 강압에 의해서 재벌 총수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재단에 돈을 냈다. 그리고 재벌 총수들은 피해자다. 그러니까 막 언론도 조선일보, 조중동도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랬어요. 근데 여기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재벌 총수도 박근혜와 공범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재벌들하고 맞서 싸웠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반올림도 그 다음에 이성 노동자들 등등등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정경련에 그 재벌 총수 그 청문회 하기 전에 11월 6일 날 했잖아요. 네, 근데 2월 6일 날. 그래서 이제 세상에 이제 이 국정농단이 정말 책임져야 될 자가 재벌 총수다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그 하루 전날 정경련에 이제 쳐들어갔죠. 쳐들어가서 재벌 총수 구속하고 범죄 집단 정경련 해체하라. 엄청나게 언론도 오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막 특검 진행될 때 그 세상에서는 특검이 삼성 이재용을 소환할 건가 말 건가 막 이렇게 막 집중돼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재벌하고 싸우는 사람들, 재벌 특위가 여기 삼성으로 공간 로비에 쳐들어갔죠. 들어가서 물론 10분을 못 버텼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재벌특위 이번에 처음으로 제 단일 싸움 10년 어쨌든 했는데 처음으로 삼성을 들어가 봤어요. 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롯데, 그 다음에 현대차 이런 데도 가고 또 여기 바로 이 자리 여기에 모여가지고 요 강남대로 특검까지 이렇게 행진도 하고 프레이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재벌 총수 구속시키기 위한 그런 활동들 많이 했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같이 했는데 이재용을 구속을 시킨 거예요. 와! 구독됐다. 구속이다! 저 옆에 보면 이재용 구속 딱지를 붙인 이재용 형상도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재벌 총수가 이재용만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뭐 30대 재벌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 재벌들이 어떤 재벌들이 있고 또 어떤 행태들을 정말 잘못들을 저질러 왔는지 몇 가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국정농단 그때, 여러 재벌들이 이제 돈을 냈는데, 특히 이제 그 대통령이 박근혜하고 독대를 하고, 직접 청와대 인근에 5처에서 그것도 3번에 걸쳐가지고, 독대를 하는데 7명, 7대 재벌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 그 밑에도 좀 있지만, 삼성이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가는데 현대자동차, 정몽구죠.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은 2015년 7월 달에 이제 만나기 전에 청와대에서 안종범을 시켜가지고 박근혜가 재벌 총수들이 원하는 게 뭐냐 조사를 쭉 했어요. 독대하기 전에. 그때 현대자동차 정몽구는 재벌 전체들의 요구를 지가 딱 대변해가지고, 왜냐면 거기는 노조가 막 센 노조가 있고 하니까 노동자 탄압하는데 현대차가 이제 저희 전면에 선 거죠. 그래서 노동법 개혁 관련한 것들, 그 다음에 뭐 노동자들 투쟁하는 노동자들 탄압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현대자동차가 불법 저지른 거, 뭐죠? 불법 파견 결정 난 거, 그 다음에 노동 탄압하고 있는 거, 이미 범죄 드러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무마시켜달라, 이런 등등의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롯데 신동빈은 제2면세점 하게 해달라 해서 돈을 갖다 바쳤죠. 그 다음에 SK, CJ 이런 데는 재벌 총수들, 구속되는 총수들 사면해달라, 이런 엄청나게 이제 많은 청탁을 하고 돈을 갖다 바치고, 이게 뭐 줄줄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사실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 뇌물로 돈잔치하고 지네들 이권을 얻는 그것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피해를 받는가 얘기가 나오면 정말 더 많이 이 재벌들이 정말 더 이상 봐줘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공감대가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롯데 면세점 특혜 이런 것들도 그 유통 재벌이 그 골목 사건들 다 완전히 다 망하게 하고 서민들의 어떤 생존권을 박탈하는 그러한 주범인 거잖아요. 그리고 노동계약, 노동법 계약 이런 문제도 진짜 우리나라 한국 사회 모든 노동자들의 이권이 달린 문제를 이렇게 박근혜와 뇌물로 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노동자 서민들의 삶이 파탄
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 들고 같이 공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한 결과 재벌 많은 재벌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재벌이었던 이 삼성 재벌 총수 이재용이 구속이 됐어요. 이재용 씨가 구속이 됐는데 이 이재용 구속에 대해서 반올림도 사실 많이 방진복을 입고 많이 외쳤었거든요. 네, 이 반올림 활동에 대해서 또 이재용 구속과 같이 퇴진행동, 재벌특위 같이 활동을 했는데, 네, 저희가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재벌특위장님이 반올림 활동이 어땠는지 그 얘기도 하고 좀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네. 칭찬받고 싶은 네, 겁니다. 한번 얘기를. 네. 제가 뭐 아무리 면전이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작년부터 한 5개월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나오고 막 싸움을 했잖아요. 그 주말에 이제 막 많을 때는 막 200만 이렇게까지 모이고 했는데 거기서 다 모든 사람들이 박근혜 퇴진하라 그리고 재벌도 공부는 이 얘기를 다 외쳤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만 가지고 재벌 총수 구속되는 건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왜냐면 토요일 날 외치다가 일주일 중에 하루 외치다가 나머지 6일간은 조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벌들이 구속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재벌하고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나섰는데 이제 뭐 앞에서 그냥 계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나머지 토요일에 외치는 거 하고 정말 그때 우리 여기 살던 아마 제일 추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추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거하고 다른 거죠. 뭐 반올림 동지들이 여기 있어서뿐만 아니라 토요일 집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가는 길에 뭐 피켓 들고 이렇게 싸우고 뭐 잘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뭐 박근혜 공범이다 이게 아니라 이제 재벌 총수들이 뇌물을 주고 저렇게 하고 한 거가 실제로 그간에 이제 삼성 직업법 문제에 대해서 삼성이 외면하고 아직도 저렇게 하고 있고 사람이 70여 명이 죽어도 모른 척하고 이런 것까지가 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삶의 문제하고 같이 얘기가 되니까 그 광장의 사람들이 더 공감을 하고 그냥 고가 아니라 분노로 이렇게 하는 역할을 실제로 뭐 이재용 구속 그래서 제 결론은 삼성 이재용 구속의 최고의 공은 반올림 동지들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정말 부끄럽네요. 제가 꼭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한마디 말씀드리면 그거보다 사실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업보예요. 삼성이 업보죠. 반올림 이게 이 문제를 진작에 해결했다 그러면 작년 그때 그렇게 그 광장 투쟁에서 강력한 적으로서 반올림이 나서지는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삼성의 업보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사실 이 뇌물 범죄가 왜 얼마나 나쁜지를 그 사람들이 느끼게 해주는데 제일 와닿았던 그런 사례가 황유미에겐 500만 원, 뭐 최순실에게는 500억, 이게 이재용 그냥 넣어선 안 된다 이런 것이 공분을 많이 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네 회사를 이렇게 키워놓은 정작 그 노동자의 이 피와 땀의 어떤 죽음의 대가에 500만 원을 내미는 삼성 이게 도대체 용서의 집단인가.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최순실 일가에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뇌물 거래로 수백억을 또 갖다 바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봐주지 말자라고 하는 그러한 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분노를 같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단지 구속만 시키면 구속으로 끝난 문제가 아니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고 그래 구속 이후에는 또 어떤 게 돼야 하는가 이런 것들도 아마 퇴진행동 재벌특위에서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진짜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이 재벌 기업들을 그 총수 일족이 지 마음대로 하는 요 자체를 없애지 않으면은 저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삼성을 예를 들면 삼성 재벌 산하의 기업들은 보면 세계 어디다가 내놔도 그 규모나 이런 거가 뒤지지 않는 엄청난 기업들이거든요. 정말. 그런데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삼성 이재용이나 삼성 그 일족 일가지 그게 가지고 있는 지분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2%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은 이미 사회적인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개인이 그걸 가질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럼 요번에 국정농단 요 사태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 게 뭐냐면, 그걸 좀 저는 알게 됐다고 봐요.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근데 이번에 보니까 삼성이 3대 세습을 위해서 뭐 회사 돈을 사실 지 마음대로 하고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돈을 지 마음대로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안 거니까. 그걸 이제 다르게 이제 우리 광장에서 얘기를 한 거로 하면 국정농단 범죄 수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삼성 같으면은 그 제일모직하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하고 뭐 합병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에다가 6천억 원 이상 손에 끼쳤죠. 그 다음에 합방하면서 시세 그 차익 그냥 3조 8천억 원 최하 많게 보면은 막 8조 원까지 이런 거를 다 챙기고 그 다음에 말고도 많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재용이 구속됐지만 그거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환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환수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재용이 3대 세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환수하면 이재용은 삼성에서의 경영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건 그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 그건 삼성뿐이 아니겠죠. 다른 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자들이 이 정말 이미 사회화된 이런 그 기업을 경영하지 못하도록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당연히 우리 그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가 바로 이제 이 촛불 광장 운동으로 바로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최순실의 범죄 수익뿐만 아니라 이 재벌들의 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것, 그거를 하는 게 진짜 당면한 과제다 말씀하셨는데 이 실현 가능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거는 뭐 실현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정말 한국 사회를 보면은 이 땅에 지금 사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엄청나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한 10년마다 막 큰 투쟁이 막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전체로 세계를 놓고 보면 이런 세상이 별로 전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2008년 그랬죠. 그 전에 87년 5.18 정말 여기는 역동적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국정농단 대통령을 퇴진시켰고 구속시켰고 구속 한 명이 아니에요. 21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재용을 했습니다. 이런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 퇴진행동에서는 국정농단 범죄 수익 환수 범민 서명운동을 이제 결정하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1차 집중 온라인 수능 5월달에 또 온라인 수능 하고 있고 그다음 다음 주 26일이죠. 이게 이제 요 특별법을 만든 국회의원들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국회에 이 국정농단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하고 이런 이제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온라인 서명,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만들기 위한 온라인 서명과 그리고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도 다들
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아, 네. 혼자만 하시지 마시고 옆에 막 다 같이 하실 수 있도록. 네. 그러면 이 퇴진행동 재벌특위에서 이제 박근혜 정권이 퇴진했으니 이제 뭐 더 이상 하는 일이 끝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부터 사실 재벌 문제는 시작이고 이제 범죄 수익 환수도 해야 되고 또 하나 또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니, 네, 좋아요. 예. 사전에 자, 우리 이제 그 5개월간의 투쟁에서 박근혜 국정농단 중 박근혜 퇴진 구속 이것과 함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적폐청산이 세상에 이제 요구로 됐잖아요. 단순하게 대통령 하나를 끌어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이 정권, 이 체제가 만든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제 사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백남기열사 살인 규명하고 세월호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음에 뭐 숨가 퇴출죄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재벌 문제에 있어서 재벌 총수 구속과 함께 이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아까 이제 뭐죠? 저기 뭐 범죄 수익 관계 이런 것도 다 포함되지만 핵심적으로는 재벌 체제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싸움을 하는데 한꺼번에 모든 거를 다 해버리면 좋은데 그게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핵심을 한 군데를 이제 딱 치고 들어가요. 근데 한국에서 재벌에서의 다 문제지만 진짜 재벌의 모든 문제가 딱 쌓여있는 것이 삼성이죠. 그래서 이재용이 제일 먼저 구속된 거죠. 그래서 삼성 적폐 청산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삼성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쌓아놓고 있는 이 사회에 이제 퍼뜨려놓은 그 문제들 아마 저보다는 우리 이정란 동지께서 더 잘 아실 텐데 이렇게 꼽으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돼. 그게 사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완전히 빼앗아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보면은 여기도 계신데 노조 못하게 해서 그러니까 노조 못하게 탄압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뭐 가천철도에 계신데 그 지들 돈 벌려고 밀어붙이고 아파트 짓고 한데 거기서 세입자들 완전히 생존권 이게 박살 이거 근데 적폐잖아. 이거 오늘 발생한 게 아니라 정말 수십 년 동안 쌓여있는 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뭐 지금 백혈병 문제 말할 필요도 없고 언론까지 다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언론 다 장악하고 있고 그뿐이니까 지금 이재용 재판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재용 그 구속영장 선고했을 때 사법부가 감히 용감무쌍하게 영장 기각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삼성이 한국 사회 사법부 권력 이런 거 삼성 장학생 해가지고 다 이게 촉수를 이제 뻗쳐놓고 있는 뭐 이런 것들 이거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삼성 적폐를 청산하는 일이 정말 이제 그동안에 우리 반올림 동지들 그 다음에 여기 싸우는 정철저희 우리 해고 노동자들이 이제 싸웠다 그러면 이제 광장의 힘으로 더 훨씬 더 많은 이제 좀 그 힘으로 이렇게 이제 운동이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얘기를 듣다 보니 제가 이 청중석에 마이크를 좀 넘겨서 어차피 이게 삼성 적폐와 관련된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싸워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같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 부담스러운 자리 아니잖아요. 아무나 혹시 말씀하시면 이거 돌려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리에서. 주실까요? 네, 자리에서. 한마디 해주시고 누구고 아니, 이제 저는 사실은 페이스북에 나오기 좀 배우고 듣고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뭘 생각한 게 없는데 삼성 저는 또 이 삼성 직원이나 이래서 내부에 대한 뭐 그 깊숙한 노동권의 문제나 이런 것까지는 사실 말을 못 드립니다. 근데 이 개발 때문에 일어나는 이 재벌들의 그 횡포 만에 그러면서 또 거기서 재벌과 연결돼서 공권력들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많이 보고 또 탄압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사실은 우리 철거민들이 치를 떠는 기업이 삼성입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참 이 시위 한번 하면서도 이 폭력 반응에 늘 시달리면서 진짜 두들겨 맞고 뭐 과천 철거민 3명 중에 지금 가장 젊은 사람이 우울증이 걸리고 삶을 포기하다시피 지금 그래서 지금 2명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서 지금 늘 발언에도 말을 합니다. 재판에 한번 가봤지만 거기서 출두해서 앉아있는 그 꼬락성의 그 인간들이 바로 우리가 이 노숙농성을 하면서 늘 봤던 이재용이, 박상진이, 장충기, 최지성이, 뭐 황성수 참 뭐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 철거민 3명에게 그동안에 가했던 그 폭력 만행이나 그 못된 짓을 하면서도 항상 우리한테 법을 이야기하면서 당당하게 그 못돼 처먹은 짓걸 했던 걸 지금 생각하면 그들에게 진짜 묻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니들이 우리한테 했던 그 많은 이야기가 법정에 앉아서 좀 되뇌기면서 한번 좀 반성이나 할까? 과연? 근데 그래서 일부러 궁금해서 법정 앞에 가봤더니 뭐 이종이 립밤을 막 바르고 있는데 우리도 이종일이 삼성에서 고소고발해서 재판장에 앉아봤지만 말 한마디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재판장에 가면 어디 판사 앞에서 입에다 립밤을 바릅니까? 하품 퍽퍽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 여러가지 보고 싶지 않은 게 이놈의 삼성이라는 기업이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너무나 많은 법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아서 좀 험난한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해서 우리 국민들도 이제 많이 알려졌고 이종이 구속까지 됐으니까 구속으로 끝나지 말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종에 더 이상 삼성을 경영하지 않고 그래야 삼성이 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시 일가가 좀 바뀌어야 그래서 그런 걸 바라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또 소개하실 것도 예, 저는 삼성 LCDI 부당한 해고 노동자 이만신입니다. 예, 딱 지금으로 30년 전 87년도 제가 4월 1일 날 입사를 했죠. 그해 87년 민주항쟁 그때부터 해가지고 8월 달에 노동조합 설립하려고 노사분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저는 이제 삼성의 그런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저를 미행하고 감시하고 저는 그렇게 그렇게 당해야만 했던 그러다가 회사는 그래도 저를 믿지를 못해서 정말 삼성 20만 사원들 중에서 저처럼 해외 사업장에 오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말레이시아 5년, 중국에 12년 이런 17년 생활을 해외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2012년도 2월 달에 제가 삼성 LCDI 노동조합 준비위원장으로 제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곧 노동조합을 이제 민주노총과 함께 설립하고자 하는 준비하는 와중에 그해 3개월 후에 6월 27일에 오전엔 10시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12시에 마치고 오후 3시에 해고장을 가져와서 26년 근무한 사원을 직원들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그냥 쫓겨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삼성에서 할 짓인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치가 떨리고요. 꼭 이런 회사에서는 꼭 나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노동조합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지금도 저는 이렇게 해고당했지만 노동조합은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은 너무나 노동조합이 조합원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회사에서 인정도 안 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힘이 약해서 지금 참 안타까운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해고당한 지 5년째 됐지만은
지금 강남역 삼성본관 앞에서 지금 1년째 노숙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렇게 이어 말하기에 우리 태진행동 제1특위 우리 김태희 위원장 오셨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저희들을 위해서 고생하셨고 저희를 위해서 너무나 함께해 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정말 박근혜 구속보다도 이재용 구속이 저희들은 더 값집니다. 감히 지금까지 삼성에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어느 누가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큰 만큼은 우리 이재용이 구속됐습니다. 이게 우리 함께하는 우리 노동자, 우리 같이 하는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재판에 갔다 왔지만요. 좀 재판의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회사에 삼성 근로자 회사의 그런 책임자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안에 차지하고 있고 또 기자들도 그렇게 많이 와 있지만 기자들도 기사 나오는 거 보면 다 지금 이재용 변호사의 그런 주장하는 그런 말을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힘들게 이재용을 구속시키지만은 무죄로 석방이 될 그런 염려가 지금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재판이 이제 다음 주에 수요일, 금요일, 수목금 3번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5월 2일이면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1심 판결 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최고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재판장에서도 재판관과 이재용 앞에서도 당당히 우리가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우리 검찰이 힘을 실어줌으로 인해서 정말 상식이 통하는 우리 노동자 우리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해야 되겠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을 할 줄 알았더니 정말 오랫동안 삼성에 맞서서 싸워오신 분들만큼 사실 얘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김태원 위원장님보다 더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삼성 정폐청산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삼성 재벌 총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제 모든 재벌 총수들이 다 구속된 게 아니어서 사실 상당히 좀 안타깝고 이게 문제 아닌가.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재용 씨도 뭐 금방 사면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벌써부터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특검이 좀 오래 계속 되었어야 된다. 특검 연장을 위해서 많이 또 애썼는데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검찰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검찰 특수본으로 넘어가고 하면서 뭔가 흐지부지 되는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실제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 지금 이제 경찰 특별수사본부죠. 여기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롯데 신동빈은 불구속 기소를 하고, 그 다음에 SK 채태원은 기소조차도 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무혐의 처리했고, 나머지 그 재벌 총수들도 다 마찬가지 그렇게 했는데, 조금 더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이제 롯데 신동빈에 대해서 불구속한 거는 왜 했다고 검찰은 얘기하냐 하면, 자, 미르 K 재단의 재벌 총수들이 뇌물을 줬잖아요. 근데 미르 K 재단에 뇌물을 준 뇌물, 이건 뇌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아닌 거예요. 근데 2016년에 그 박근혜 독대하고 난 다음에 그거 말고 미르 K 재단에 준 거 말고 또 추가로 요구한 게 있어요. 70원인가 80원인가 요거를 롯데가 일단 줬어요.
줬는데 나중에 돌려받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줬기 때문에 뇌물죄는 뇌물죄다. 근데 돌려받았기 때문에 불구속할 필요는 없다. 이런 거고. 최태원은 돈을 준다고 그랬어요. 추가로 요구한 거에 대해서. 근데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돈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안 줬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런데 현행 변형법으로는 뇌물죄는 준다는 약속만 해도 뇌물죄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고 문제는 이제 심각한 게 이 검찰은 특수본은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재벌총 그렇죠 발표했죠. 피해자다. 근데 이제 막 광장에서 분노가 들고 일어나고 이제 특검에서 이제 뇌물이다. 삼성만 이제 수사를 한 거잖아요. 나머지는 수사를 못하고. 그 다음 특검이 해산되고 나서 이제 물려받았는데 다시 특검에 그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특검이 다시 만들어져야지 되지 않나. 지금 대선에 다들 정신 없지만 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이번 주에 수요일인가 그 퇴진행동에서 이제 재벌구속 특위, 적폐청산 특위, 그 다음에 4.16 연대 뭐냐면은 검찰에 국정농단 터지고 나서 검찰에 고소고발을 한 주체들이 전부 다 모였으니까. 근데 그 고소고발을 한 주체들이 전부 다 보니까 이 검찰이 수사조차 안 하는 게 태반이고 수사해도 근성근성 해가지고 면죄부를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하고 다시 특검을 실시해야 된다 해서 이제 요구를 지금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해서 진짜 특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시 29일날 요번 달 29일날 퇴진행동에서 긴급하게 집회를 다시 하기로 했는데 토요일날 그 명칭이 뭐냐면 이번에는 좀 명칭이 색다릅니다. 전에는 뭐 박근혜 구속 뭐 요구하고 몇 차 범국민 행동이나 이랬는데 이번에는 그 집회 제목이 광장의 경고 촛불 민심을 들어라. 그냥 이 광장에서 촛불들이 얘기한 아까 그 얘기한 재벌 총수를 구속하라, 우병우를 구속하라 한 이거가 전부 다 지금 검찰들이 다 외면하고 있고 대선 주자들도 다 외면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비상하게 다시 집회를 할 거고 그 자리에서 특검 실시하라 하는 거를 광장의 목소리를 다시 내는 거죠. 다시 불씨를 좀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진짜 꼭 많이 모였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앞서 이렇게 소개를 할 때 그 얘기도 좀 잠깐 하고 싶은데요. 활동 내용이 재벌구속특위 활동 말고도 그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운동본부에서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도 그 얼마 전에 그 기자회견 가졌는데 환수운동본부에서요 올해 재벌들의 이 사내유보금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발표했었어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그 내용 얘기하기 전에 이것도 이제 사내유보금 관련해서도 재벌들의 아주 꼼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매년 그 이제 3월이나 이쯤 되면 재벌 사내유보금 현황이 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걸 어디서 주로 발표를 했냐면 재벌닷컴이나 CEO 스코어 이런 데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한국에서 재벌 사내유보금이 계속 문제되고 하니까 재작년부터 재벌과 정경련에서 사내유보금이라는 말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재벌 사내유보금 발표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재벌 사내유보금 한순동 본부에서 여기는 이제 민주노총 저희가 있는 사회균형 노동자당도 민교협에서 한 10몇 개 이제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걸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는 재벌국 간에 사내유보금이 쌓인다 하는 그 자체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 용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발표를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다 분석했죠. 그거는 그냥 우리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그 법에 의해 가지고 매년 공시하는 기업이 이제 공시하는 공시 자료를 근거해 가지고 재벌들이 발표하는 그 이제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계산을 해보니까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이 807조 원,
작년에 비해 가지고 45조 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어렵다, 뭐 좋다 이런 와중을 하는 과정에서 뭐 재작년도 그랬습니다만은 최저임금 1만 원 할 돈이 없다, 또 뭐 비정규직 할 돈이 없다, 청년 실업 해결할 돈이 없다. 그래서 노동자 너희들이 임금 깎아달라 이렇게 막 해서 이제 그 국정농단이 그 내용 있잖아요. 이제 그랬는데 이 와중에서도 재작년에도 54조 원이 늘었고 금년에도 45조 원이 늘었고 이렇게 이제 늘어난 거니까 해석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근데 그 삼성은 그 유일하게 늘지 않았어요. 삼성이요? 이유가 좀. 네, 그것도 희한하더라고요. 그동안에 보면 이번에 제가 이 자료를 한번 기자회견한 자료를 잠깐 보니까 삼성이 그러니까 2015년에 250조 8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6년 말 253조 4천억 원. 그러니까 한 2조 5천억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근데 굉장히 적게 늘어난 거예요. 매년 삼성이 한 10조 이상으로 이제 산업유보금이 그 전체 산업유보금 중에 삼성이 차지하는 게 엄청 높아요. 근데 금년에는 3조 원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늘어난 게 그것뿐이 안 된다는 건 실제 산업유보금 많네요.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금년에도 영업이익이 한 28조 원인가 났어요. 근데 이제 산업유보금 이밖에 안 된 거니까.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 국정농단 이재용 3대 세습하고 관련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재용이 지금 이제 3대 세습을 하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이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번에 본 그 뭐죠? 저기 제일모직하고 삼성 SD, 삼성문화 협병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장난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전자의 주식을 삼성전자 회사 돈으로 사가지고 한 11조 원 이상을 치를 소각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죠. 뭐냐면 그거를 삼성전자 회사 돈 11조 원으로 주식 사가지고 소각시키지 않았으면 요 돈은 그대로 삼성의 산해유보금으로 계산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한 5조가 되는 거죠. 왜 이거를 11조나 돈을 들여가지고 소각시키냐? 삼성전자 돈으로 주식을 소각시키면 나머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주가가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이재용이 이제 주식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용의 주가가 올리게, 그러니까 회사 돈, 이게 산해유보금이 될 돈이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공금이잖아요. 이재용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공금을 가지고 주식을 내가 사가지고 소각시켜서 자기의 주식 가치를 높이는 3대 세습을 위해서 요것도 지금 요번 그 재벌 산해유보금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자는 두 가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3대 세습을 위해서 국정농단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산해유보금 가지고 장난쳐가지고 이렇게 하고. 진짜 이거는 최근에 지금 지난주에 밝혀진 건데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이것만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지난 2월 달인가 발표를 했는데 2017년에 다시 한 7조 원 정도를 추가 소각을 할 거라 이것도. 근데 지금 상황이 이리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아니 제가 뭐 주식 관련한 이런 뭐 그런 상식은 잘 없긴 한데 뭔가 법적으로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주식 시장을 일단 교란하는 거는 만약에 막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잘은 모르겠지만 좀 더 좀 따져보고 들여다보고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산해유보금이 오르지 않았고 그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시켜버려서 주가를 갑자기 올리고 하는 것들이 왜 문제가 세상에 문제가 안 되냐면 삼성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다 이익이에요. 이재용만 이익 보는 게 아니라 소액주주 이런 사람들 자기 주가가 오르니까 아무 문제를 제기를 안 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 주가 오르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최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는 바로 지배권과 관련되는 거라 가지고 이게 엄청난. 근데 그 돈을 어디다 써야 되겠습니까? 그 11조 원을 거기다 써야 될 게 아니라 노동자들
임금 올리고 이런 데 써야 될 돈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사내 유보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좀 약간 너무 봐줘서는 안 되는 그런 좀 불쾌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 투자하지 않고 그냥 쟁겨놓고 있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유보시키고. 근데 이게 제대로 투자가 되고 더 많은 사실 고용을 창출하고 해야 될 사회적 책임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책임도 안 지고 심지어는 이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제3의 조정위원회가 삼성전자에 1,000억 원을 기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는데 삼성이 고작 그 일부 피해자 선별해서 제멋대로 보상하는데 쓴 돈이 186억 원이에요. 200억도 안 써놨어요. 그래놓고 이거 다 해결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또 이 국가에서는 이 삼성의 이 무죄 사업장이라고 해서 회사가 내야 될 산재 보험료를 작년 기준으로만 해서 1,009억 원 할인을 해줬어요. 이게 뭐 자기네들은 맨날 뭐 할인받고 감면받고 또 제대로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돈도 안 쓰면서 그러니까 집에 오로지 그 지배 세습 이 지배 문제로 치닫고 돈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유보금을 또 그렇게 쌓아놓고 있고 정말 어떤 사회적 취급을 지는 건지 이게 깡패 아니고 뭔지 막 이런 생각이 진짜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재벌 사내 유보금 환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좀 생소하고 이게 우리 사회에 진짜 가능할까? 이러한 의문도 드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좀 더 많이 잘 대중적으로 이 운동이 좀 벌어지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또 생각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사실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면 이제 세상에 이제 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최저임금, 저임금 문제라든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문제하고 이 재벌들의 사내유보금하고가 어떻게 관계되는가를 저는 이제 요번 국정농단 이런 사태에서 좀 이제 사람들이 좀 알게 되지 않는가 싶은데 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사내유보금이 이렇게 뭐 몇백 조씩 쌓였는데 그게 잘 투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고용도 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보았다시피 이 사내유보금이 그러니까 돼야 될 돈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전부 다 재벌 총수들의 일종의 경영권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인데 거의 다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계열사, 줄줄이 계열사도 순환출자하고 그러니까 지금 재벌들은 매년 보면은 수십조 원씩 이렇게 하는데 달라진 게 없는 게 그 돈이 생산적인 투자에 쓰여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들 임금이든 그 돈 가지고 저기 같은 철대위 저기 싸우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하고 이렇게 하면은 세 발에 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내유보금이라고 하는 건 말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은 보면 우리들 보통 사람들, 서민들, 노동자들의 정말 생활과 지켜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남의 문제, 저들의 문제라고 볼 게 아니라 정말 지난 5개월 광장에 나와가지고 박근혜를 몰아내고 했듯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내 삶을 바꾸는 문제에서는 더 절실한 걸로 이렇게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수 한번. 와. 우리 약간의 공부도 하고 또 최근에 돌아가고 있는 시국에 대해서 다시 긴장도 받고 이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시간이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어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들은 이 이어말하기 자리에 나오는 모든 손님분들에게 똑같이 드리는 질문인데요.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올림의 응원의 한마디도 좋고 삼성의 쓴소리 한마디도 좋고 그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마디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먼저 해주시고 마무리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까 저기 오늘 그 뭐죠 이재용 재판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뭐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발빠르게 못 움직였습니다. 아까 이제 이번 특수본 그 수사 결과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특수본 수사가 미르케이 재단 그
돈 전체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아 버린대요. 근데 이제 삼성 이재용에 관해서는 특검이 뇌물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거꾸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삼성 물론 그 나머지 재벌 총수들을 구속하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잡아놓은 고기를 놓쳐버리면 나머지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 이재용 1심 재판에 대한 좀 대응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게 그래서 그 고민을 좀 하고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제 처벌 관계에 나왔던 많은 분들도 이재용 구속시키니까 끝난 문제로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 정말 주시하고 목소리 내고 행동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올림 직업공 문제 삼성에게 진짜 한마디 하고 싶어요. 아까 뭐 이제 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국정농단 얘기도 하고 재벌 사내유보금 얘기도 했는데 진짜 그 기업을 하려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이런 거잖아요. 사실 저들도 이 백혈병 문제 해결하는데 그게 돈이 든다 그러면 삼성이 벌고 있는 돈에 비해서 얼마 안 된다는 거 저들 잘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 돈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저들은 뭐 이미 얘기했다 그러는데 이거를 인정하면 앞으로 일파만파 이 모든 거를 다 책임져야 되고 또 철거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꼴랑 세 사람 문제지만 이거 해주면 300명, 400명, 3,000명이 달려들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인 거잖아요. 근데 진짜 기업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기업은 아무리 뭐 기업주가 저는 뭐 대단히 기업주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리 그렇다 그러더라도 사람이 거기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기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는 기업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이재용이 쇠고랑을 저는 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삼성에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삼성 잘 되라고 하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와가지고. 정말 여기 삼성 정말 하면은 일단 먼저 큰 거는 큰 판에서 얘기하자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체제 문제, 삼성 구조의 문제인데 먼저는 일단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는 조금 사과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들 보상하고 당연히 배상하고 당연히 다 해야죠.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저 삼성은 아마 이재용 구속하는 걸로 되는 걸로가 아니라 이재용 일족들이 저는 저 마인드를 갖고 있는 한은 정말이 좋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사람을 죽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끝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고요. 그다음에 반올림 감사합니다. 반올림 칭찬 안 해도 돼요. 하셔가지고. 저도 이게 뭐죠 이러저러 이제 투쟁의 이제 가치들을 많이 쌍차 투쟁도 하고 유성 투쟁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사실 반올림 투쟁은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이제 가치는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벌 총수 구속 투쟁하고 하면서 반올림 동지들하고 한 5개월 이렇게 같이 해보고 그래서 한번 아까도 삼성 적폐 그 전체를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먼저 적폐 중에 적폐인 요 지금 이제 삼성 백혈병 문제 해결 여기서 저도 일단 힘 닿는 대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생명에 대한 문제는 어떤 타협이 되는 그러니까 머리를 계산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 해결을 안 하면 정말 큰일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제가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지난 10년 동안 그 고 황유미 씨 아버지 황상희 씨를 또 피해자 한혜경 씨 어머니 김신여를 그리고 지금 여기 모인 이 평범한 이들을 그리고 저 마이크 울렁증이는 제가 이 사회를 보는 이런 거
그리고 이 자리에서 삼성의 적폐를 얘기하게 만든 거는 삼성이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삼성이 선동을 했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었는가.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거든요. 삼성이 그 점을 정말 잘 깨달았으면 좋겠고 하루라도 빨리 직업병 문제 해결을 정말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김태원 위원장님 되게 좋은 말씀 진짜 이렇게 순수하신 얼굴로 끝까지 정말 대쪽 같은 모습으로 마무리까지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반올림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